안녕하세요. 애플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.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정말 엄청난 기술 기업들이죠.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바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. 기술과 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나스닥, 대체 어떻게 탄생했고, 또 우리의 투자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상상부터 한번 해볼까요?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앱 켜서 버튼 몇 번 누르면 주식 거래가 끝나잖아요? 근데 컴퓨터조차 없던 시절엔 어땠을까요? 나스닥이 태어나기 전에 주식 시장은요,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. 네,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. 1961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는데 당시 시장을 딱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. 분열되어 있고 모호하다. 정보는 아는 사람만 알고 거래는 뭐 거의 주먹구구식이었던 거죠.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얼마짜리인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. 정말 답답했겠죠? 그 이유가 바로 이 장외의 거래, 즉 OTC 때문이었는데요. 말 그대로 정해진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증권사 창구나 전화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방식이었던 거예요. 이러니 뭐 통일된 시스템이 있겠어요? 투명성이 있겠어요? 정말 비효율적인 이 낡은 시장에 뭔가 혁신이 필요했던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혁신의 이름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나스닥이었습니다. 낡아빠진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서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난 거죠. 세계 최초의 전자거래소가 판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자, 그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? 1961년에 이 시장 문제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나서 딱 10년 뒤인 1971년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전자시장으로 나스닥이 문을 엽니다. 처음에는 그냥 시세 정보만 알려주는 뭐랄까 거대한 전광판 같은 역할이었어요. 그러다가 1982년에는 좀 더 굵직한 우량 기업들을 모아서 NMS라는 시장을 새로 만들고 마침내 1985년, 이때가 중요한데 주문부터 체결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처리되는 완전한 전자거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겁니다. 단순한 정보판에서 진짜 시장이 되기까지 기술이 얼마나 빨리 세상을 바꾸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. 자, 나스닥을 제대로 알려면 이 친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? 바로 영원한 라이벌이자 전통의 강자, 뉴욕 증권거래소 NYSE입니다. 이 둘을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각 시장의 특징이 아주 그냥 확 드러납니다. 가장 큰 차이점, 바로 어떻게 거래하냐는 겁니다. 나스닥은요, 100% 전자거래, 완전 디지털이에요. 모든 주문이 그냥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돼요. 반면에 NYSE는 좀 재밌어요. 최첨단 전자 시스템을 당연히 쓰죠. 하지만 동시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트레이더들이 막 소리치면서 손짓으로 거래하는 그 객장의 전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거든요. 이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. 거기에 상장된 회사들 분위기도 완전 달라요. 나스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기술, 혁신, 성장, 애플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요. 반면에 NYSE는 어떠냐? 코카콜라, 엑손모빌처럼 아주 오랜 역사와 안정성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산업계의 블루칩들이 꽉 잡고 있는 곳이죠. 이렇게 상장된 회사들이 다르니까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변동성이 커요. 오를 땐 화끈하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질 수 있죠.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반면에 NYSE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 두 시장이 진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디테일 안에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표로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죠? 거래 방식이나 대표 기업은 방금 얘기했고요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상장 수수료예요. 보시면 나스닥이 훨씬 저렴하죠? 이건 나스닥이 철학을 보여주는 건데요. 당장의 돈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춰준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?
바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.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요.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?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. 아니면 좀 느리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투자자? 만약 여러분이 기술 혁신의 파도에 올라타서 세상을 바꿀 기업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꿈을 꾸신다면 아마 나스닥 쪽이 더 끌리실 겁니다.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 정도는 견딜 수 있고 꼬박꼬박 받는 배당금보다는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는 걸 노리는 그런 투자자에게 딱 맞는 거죠. 반대로 나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기업에서 나오는 꾸준한 배당금을 받으면서 시작이 막 흔들릴 때도 좀 마음 편히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YSE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 전통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클래식한 투자 전략이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거인의 미래는 어떨까요? 기술과 전통, 이 흥미로운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? 재밌는 건요,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NYSE도 그 누구보다 기술 도입에 진심이고요. 반대로 나스닥에도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상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. 결국 인공지능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은 어느 한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거든요. 이 두 시장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 엔진이 될 겁니다.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. 기술 혁신 덕분에 태어난 나스닥의 그 방식이 이제는 모든 시장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기술이 이 낡은 경계들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미래의 주식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?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.